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평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용진입니다. 먼저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요즘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고요. 또 많이 나오는 말이 갑이라는 말과 을이라는 말일 텐데 의원님께서 경기도 계약서에 갑, 을 이 명칭을 없애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조례 명칭이 경기도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앞으로 경기도 내 도청 및 도의회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 각종 산하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모든 계약서나 협약서, 양해계약서 등 관련 계약 서류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대신 계약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갑과 을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이고 상하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이 갑이라는 말 그리고 을이라는 말 이 명칭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됐는데 네, 그렇죠. 특별히 이번 조례안에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사실 갑과 을의 관계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갑을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편의상 순서대로 지칭하고자 사용되었던 용어인데 지금은 거의 갑은 권력 우위의 대상 그리고 을은 그렇지 않은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각종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 관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도 일방적인 갑의 행회에 을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죠. 네네. 올해 상반기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서 그 사회적 파장이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민간 기업 부문에서도 갑과 을의 표현을 없애는 등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입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스스로는 이러한 관행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각종 계약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여전히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칭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관행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을에게는 일방적으로 의무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조항, 또한 갑이 일방적으로 권리상 우위를 가지는 조항, 또한 상호 분쟁 시에 갑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조항들이 아직까지 여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부터 이러한 우월적 지위에 대한 의식을 없애고 대등한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갑과 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또 경제 민주화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혹은 경기도에 좀 주문을 하고 싶다거나 촉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경제 민주화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가 정치 권력이 소수에게 독점되면서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억압받는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경제 민주화 역시 경제적 권력이 소수 일방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갑과 을이라는 명칭만 없앤다고 경제 민주화가 저절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앙정부나 경기도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잡혀있는 경제적 권력 독점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강자와 비교해서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들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정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경제 민주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생활에 정착이 되려면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좀 탄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정이 요즘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에 첫 감액 추경안이 편성이 됐는데 또 책임론을 놓고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정말 경기도민의 한 사람이 또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경기도 재정위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상 현실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완벽한 형태의 재정 분권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즉 자주적인 세입으로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 재원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재정 위기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는 예상하지 못한 세수 결함과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복지비가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면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정당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리라면 경기도보다 재정 상태가 대체로 열악한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이미 파산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문제에 정책기관인 경기도가 사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과거의 관행적인 예산 편성 행태를 버리지 못한 것으로부터 불거진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올해 본예산 편성 시 법적 필수적 예산의 고의적 누락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법적 필수적 예산의 고의적 누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간략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재정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에 줘야 되는 교육재정보조금이라든지 이러한 경비들은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들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할 때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걷어들인 세수를 가지고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그걸 상당히 예산 편성을 편법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는 강력히 항의하고 여기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도 재정 위기가 꽤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해법을 좀 제시를 해보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물론 쉽지는 않지만은 저는 일단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예산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식으로 인건비나 이러한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요소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진행되는 계속 사업일지라도 진행 사항과 사업 타당성을 매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규모를 줄이던가 아니면 필요하다면 과감한 폐지도 해야 됩니다. 물론 산하기관 등의 성격과 또한 지출 요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력한 구조조정도 같이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재정분권의 핵심이 자율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 지출을 위한 경기도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10월은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경기도민 모두 그간의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소중한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